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강하고 그 다음에 물리처 뒤쪽에 9강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이렇게. 너는 몇 페이지야 이 자식아? 아니 진짜? 자, 11페이지. 자, 원래는 모든 물리의 첫 시간이 이 속도와 가속도 해가지고 이 벡터 스칼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바뀐 교과에서 돌림님이 앞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좀 난감합니다. 자, 어찌됐든 봅시다. 우리가 이거 벡터와 스칼라인데요. 원래 물리 1의 내용에는 벡터라는 말과 스칼라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물리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물리량을 크게 벡터와 스칼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물체, 예를 들면 얘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마우스를 표현하고 싶어요. 얘 크기 표현할 수 있겠죠. 얘 부피 표현할 수 있겠죠. 얘 질량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간단한 수치로 나타낸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질량, 부피,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온도, 시간, 기타, 뭐 힘, 일, 에너지, 기타 등등등등등. 됐어? 근데 그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놈과 스칼라라고 하는 놈으로 구분을 한대요. 이때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들어가 있답니다. 스칼라는 단순 크기만 있답니다. 그럼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점은 뭡니까? 벡터와 스칼라 차이점은 방향이 있냐 없냐 요거죠. 그죠? 방향이 있냐 없냐 요겁니다. 그럼 왜 방향이 얘는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력이라고 하는 놈과 속도라고 하는 놈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예요. 스피드. 자, 순 우리말로는 단순 빠르기다.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빠르기다. 소율아, 펜은 적으라고 있는 거야. 놓고 있으면 안 돼. 너 얘 알아? 응. 같은 말인데요? 아, 그래? 네. 근데 이 새끼 아는 척도 안 하냐? 아니 아까 했는데? 아까 인사했어. 예. 저 그렇게 그럼 너 매일 차갑게 하는 거- 맞아줘야지, 씨. 아이. 아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자, 속도는 우리가 영어로 벨러서티라고 해요. 벨러서티. 서티야, 시티야? 쉽지 않을까요? 그래? 도시냐, 새끼야? 시티 그래? 됐죠? 속도는 단순 빠르기인 속력에다가 요렇게 방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들어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는 벡터다라는 거네요. 자, 우리가 속력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랍니다. 거리하고 변위의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 차이를 알면 속력 속도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벡터 스칼라의 차이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동거리는 뭐 보고 이동거리라고 하느냐?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기럭지.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기럭지. 움직인 길이.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기만 하면 얘는 계속 물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움직인 기럭지니까. 이해됐어? 따라서 이 놈은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는 우리가 S가 거리인 건 알지? S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거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자, 변위예요. 변위는 말 그대로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겠지?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직선 거리와 방향, 요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도 좀 감이 좀 더러죠? 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거리와 변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지? 자, 나는 3m를 이동한 후에 4m를 이동을 할 거예요. 몇 초 동안? 총 10초 동안. A는 이렇게 3m 갔다가 이렇게 4m를 갔답니다. B는 요렇게 3m 갔다가 요렇게 4m를 갔답니다. C는 요렇게 3m 갔다가 턴해서 이렇게 4m를 갔답니다. 또 자세를 바르게 안 앉아서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허리 지금 막 뽀샤질래? 아, 너 지금 그거 맞았구나, 주사. 아 주사 한번 주사 맞아서 소용없을 거라서. 그럼 통증을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 새끼야. 그러니까 진통제. 주사 진통제 먹은 거야? 네. 그걸 버텨진다고? 아 어쩌지. 내일도 못 뛰고. 금요일에 그냥 바로 대전으로 가야 돼. 아이고. 우리 네. 째야 돼. 네. 내일은 넘어가야지. 그 며칠이나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어야 된대. 3박 4일. 아, 다행이다. 큰 건 아니라고. 자, 셋 다 모두 똑같이 3m를 이동하고 4m를 이동했어. 근데 어떠냐? 운동의 결과가 어때? 지금 내가 잉글리시로 퀘스천하고 있니? 아, 운동의 결과가 어떠냐고. 다 다르지? 꼭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야 되냐? 임성준? 아니. 선생님 수업 시간 한 것만 패. 내가 오늘 준서를 패려고 했는데 준서는 좀 마음이 이렇게 여려. 준서 울어버려 그냥. 오늘 너다. 존나 새끼. 운동의 결과가 다 달라. 왜 다르지?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운동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잖아. 그럼 나는 운동의 결과를 알고 싶어.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즉 벡터량이 있어야지 운동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벡터량이 필요하다. 그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얘 거리 얼마예요? 7이요. 7m죠. 자, 얘 변이 얼마입니까? 똑같이. 7m죠. 그리고 출발점으로부터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 되겠죠. 그죠? 자, B는 얘 거리 얼마입니까? 7이요. 7m죠. 얘 변이 얼마예요? 5m. 변이 출발점이에요, 도착점이에요, 직선거리와 방향. 요게 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대 4대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자, C는 거리 얼마예요? 거리 7m죠. 자, 변이 얼마입니까? 1. 변이 1m죠. 출발점이에요, 도착점이에요, 직선거리와 방향 그랬으니까. 그리고 출발점으로부터 어느 쪽입니까? 왼쪽이 되겠지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보세요. 지금 얘는 거리하고 변이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죠. 왜 같아요? 왜 같아요? 한 방향으로. 그렇죠.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즉, 한 방향
운동입니다. 즉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리하고 변위하고 어때요? 같겠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됐니?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거리 변이 같습니다. 평균 속력 속도 같습니다. 가능하겠지? 근데 요 놈을 봐봐. 요 놈을 봐봐. 얘네들은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방향이 달라졌지. 그지? 방향이 달라졌어요. 거리하고 변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까? 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지요. 왜? 거리는 계속 증가만 하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요겁니다. 감 잡았어! 됐지? 자, 이거 속력, 속도, 거리, 변위를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대 100%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벡터 정리하겠습니다. 엄마야! 자, 우리가 벡터는 단순 크기에다가 이렇게 방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방향이 필요하냐? 우리의 관심에는 어디에 있으니까? 운동 결과에 있으니까. 오케이? 운동 결과를 알고 싶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필요하겠죠. 자, 이와 같은 벡터에는 우리 금방 배웠어요. 속도, 그건 스칼라에는 속력이 있겠지. 그 다음에 변위, 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배울 거냐? 가속도 배울 거거든요. 가속도 벡터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가속도를 A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힘, 우리가 힘 F죠? 내가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냐에 따라서 운동 결과가 달라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 됐습니까? 요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바로 벡터입니다. 자, 스칼라는 단순 크기만 나타냅니다. 속력 있고요, 거리 있고요, 대표적인 게 질량. 질량이 M인 건 알죠? 우리가 질량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으로 10km, 왼쪽으로 10km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시간. 이럴 때 꼭 질문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선생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는 과거를 알면 얘 운동 결과를 아니? 모르죠. 미래를 알면 운동 결과를 알아? 모르죠. 정말 새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방향 아닙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일과 에너지. 요것도 스칼라입니다. 오케이? 뭐 그 다음에 온도, 뭐 밀도, 뭐 기타 등등등등.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또 그래야지. 선생님 온도 올라가요, 내려가요. 장난하냐? 장난해?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자, 그림과 같이 일직선 위에 철수는 P에서 Q까지 100m를 요렇게 가는 동안에 얼마로 갔대? 5m/s로 갔답니다. 그래서 Q에서 턴 해가지고 50m를 돌아와 R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총 50초가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이 값을 왜 줬을까요? 궁금하죠? 자, 볼까요? 자, 5m/s로 100m 갔습니다. 이거 5m/s가 의미하는 게 뭐죠? 1초당 5m씩 이동한다라는 거죠. 예스. 그죠? 그러면 여기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 걸렸을까요? 20초 걸렸겠죠. 존나게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5ms로 100m 가는데 20초 걸렸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그럼 몇 초 걸렸겠습니까? 10초 10초? 30초 30초 걸렸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 안 되겠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그랬습니다. 자, P에서 R까지 이동하였을 때 변위의 크기는 150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요. 틀리지. 출발점이에요? 도착점이에요? 직선거리와 방향 이게 변위죠. 그러니까 변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m가 되겠죠. 자,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여기 30초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30초 동안 몇 미터 간 거예요? 50m 간 거죠. 그러니까 3분의 5 미러버세크다. 가능하겠지? 어렵지 않지? 자, P에서 R까지 이동하였을 때 속도의 크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 구하세요. 변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50초고요. 변위는 50m잖아요. 그죠? 자, 평균 속력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몇 미터예요? 실제로 얘가 움직인 기록지가 50 50이야? 150 속력이니까 이동거리가 와야 돼요. 150이죠. 그치? 그래서 이 차이점. 속도 구하세요. 변위 넣으세요. 속력 구하세요. 이동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자, 정리가 끝난 친구는 뒤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완자 교재에 보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세 번째 단원이 소단원이 아마 등가속도 운동 법칙일 거예요. 이번에 숙제는 거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숙제는 거기입니다. 자, 라인 옆에 빈 공간. 자,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는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동의 정의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의 원인이라고 했었지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게 뭐냐? 등속 운동하고 요렇게 가속도 운동을 다룹니다. 이 등속 운동은 이게 같을 등자거든요.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속도는 속력과 방향 그랬으니까 속력도 일정하고 and 방향도 일정해야죠.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 바로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가 달라지는 운동이에요. 변할가짜입니다.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는 속력과 방향 그랬으니까 속력이 달라지거나 요거는 또는입니다. 방향이 달라지거나 또는 둘 다 달라지거나 됐어? and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고 알지 이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가속도는 A로 나타내잖아요. 기호로. 이렇게 속력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내가 5로 달리다가 10으로 달리려고 해. 너 졸라 잘 달려. 뭐가 필요해? 힘. 그렇지, 힘이 필요하지. 그치? 바로 원인은 힘이야. 원인은 뭐라고? 힘. 원인은 뭐라고? 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힘 하면서 알짜 힘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게 알짜 힘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알짜 힘입니다. 운동에만 쓰이는 힘이에요. 오케이? 지난 시간 했잖아. 바로 알짜 힘입니다. 그럼 싱크해 보세요. 우리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빵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가해지는 힘이 있다 없다? 알짜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자, 가속도 빵, 힘빵이에요. 정지해 있어요, 물체가. 그럼 그냥 정지해 있으면 얘는 속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속도 빵, 힘빵이에요. 이 정지 또는 등속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지 또는 등속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속도 빵, 힘빵이네. 이거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시험지에서 뭐라고요? 정지 또는 등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속도 빵, 힘빵이다. 이거 하나 일단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등속 운동이에요. V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즉 가속도 빵, 힘빵인 운동이다. 됐지? 자, 우리가 빠르기를 V로 나타내죠? 우리가 V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T분의 S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이때 시간의 단위는 세크, 거리의 단위는 미터. 그랬을 때 미러 세크가 나오죠. 자, V는 T분의 S.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거를 막 썼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이 V에는 속력이 있고 속도가 있는 거야. 둘을 묶어서 그냥 기호 하나 V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간분에 얘는 거리라고 했고 얘는 시간분에 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S에도 거리가 있고 변이가 있다는 이야기지. 됐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속력이 됐든 속도가 됐든 V로 나타낼 거고 거리가 됐든 변이가 됐든 S로 나타낼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속력이라고도 했다가 속도라고도 했다가 막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거에 이 용어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어느 때만 구분하면 되냐? 속력 구하세요. 그럼 거리 넣으면 되고 속도 구하세요. 그럼 변이 넣으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만 우리가 구분을 할 거야. 태일아, 너 나 그 턱 깨고 수업할까? 아씨 졸라 편해. 턱 개면 졸고 싶고 얼마 졸면 펴지고 싶고 엎혀지고 눕고 싶고 그 목표로 가야지. 그러면 됐어? 그래 안녕? 됐지?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만 구분을 할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특별하게 거리하고 변이, 속력, 속도 구분하지 않을 때는 둘이 똑같을 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날 때만 선생님이 구분을 해줄 거예요. 알겠지? 자, 5 미러버 세크랍니다.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니? 1초당 몇 미터씩 이동하는 거지? 5미터씩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총 10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이야? 총 10초 동안 몇 미터 이동? 50m. 그렇지, 50미터를 이동하는 거지. 됐니? 자, 초당 5미터씩 이동. 이게 V죠. 그죠? 자, 요 놈은 시간이죠. 됐습니까?
자, 두 개를 곱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이동거리 S가 나와. 됐니? 따라서 등속운동에서 이동거리 S는 V 곱하기 T다. 됐어요? 우리가 등속운동이에요. 매번 요놈의 V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죠? 따라서 이동거리와 시간은 무슨 관계가 성립합니까? 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등속운동에서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매번 몇 초당 5m씩 증가하잖아, 이동거리가. 이해됐니?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얘들아, 내가 100m를 가는데, 내가 100m를 가는데 초반에는 기운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달려가. 그런데 중간에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막 옷도 팔고, 아이씨, 막 머리도 가다듬고, 그 다시 뛰었어. 그래서 10초 만에 100m를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우리가 아까 속력이 일정했니? 처음에 빠르게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정지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아프니까 쩔뚝거리면서 갔잖아. 근데 10초 만에 갔거든. 그럼 그때 V는 뭐로 넣을 거야? 이동거리 구하라고 할 때 그때 V는? 평균? 그렇지, 평균을 넣어야 돼. 그래서 원래 이동거리를 구하는 폼은 뭐냐면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등속운동은 매 순간 5m/s야. 그러면 그 순간에 속력이 오잖아. 그 평균도 오지. 자, 니네 모든 시험 다 100점이야. 그 평균이 100이듯이 그 과목의 점수가 평균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 이동거리를 구하는 폼은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 순간의 속력이 평균이잖아. 됐지?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우리 1학년 때 등가속도 운동 자료 낙하 기억나시죠? 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일정이에요. 그러면 얘 원인은 뭐라 그랬지? 힘 그랬지. 그러니까 매 순간 가해지는 힘이 일정한 운동이 등등등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초 때 2m/s로 달리던 놈이 2초 때 4m/s가 되었고 3초 때 6m/s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1초 동안 속력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2m/s 증가했죠. 여기에서도 1초 동안 2m/s가 증가를 했죠. 총 몇 초 동안? 2초 동안 얼마 증가했어요? 3m/s가 증가했죠. 됐니? 자, 요것이 바로 A예요. 요것이 바로 A입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속도가 달라졌냐.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는 1초당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속도가 달라졌는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고요. 초당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공식을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분의 이때 속도 변화량은 여기 숫자 4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요 놈에서 요 놈 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속도 변화니까. 즉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뺀 값이라고요. 아, 귀찮네. 기호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시간은 t고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세모로 쓰고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t분의 델타 v입니다.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v. 됐니? 이때 v가 두 개잖아. 그래서 나중 v를 그냥 v라고 하고 처음 v를 v빵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나중 v에서 처음 v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t분의 델타 v, t분의 나중 v 빼기 처음 v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단위 가겠습니다. 자, 요 새끼의 단위는 세크고요. 요 새끼의 단위는 미러버 세크잖아요. 그래서 미터 나누기 세크 나누기 세크. 나누기의 세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미러버 세크 제곱이 되는 겁니다. 단위가 뭐라고요? 미러버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발이 됐지요? 그러면 5 미러버 세크 제곱이랍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1초당 5 미러버 세크씩 V가 증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총 10초 동안 얼마 증가했을까요? 50 미러버 세크가 증가했겠죠. 자, 초당 5 미러버 세크씩 증가. 이게 A죠. 오케이? 자, 요놈의 숫자 10은 시간이죠. 곱했더니 이만큼 속력이 증가했어요. 뭘 의미하니? 델타 V죠. 됐냐? 우리가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V라며. 이거 넘기면 델타 V는 AT지. 오케이, 말이? 델타 V는 AT.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우리는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오케이, 발이? 자, 요 세 개 묶으세요. 요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등등 등가속도 운동식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식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쓸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쓸 수 있다. 오케이, 발이? 자, 요놈의 V는 여기 있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V0 더하기 AT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 놈을 우리가 나중 속력, 요 놈을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을 알고 싶어요. 처음 속력에다가 얼마만큼 속도가 달라졌는지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동거리 S입니다. 이동거리 S. 이동거리 S를 구하는 기본 폼이 뭐라고요? S는 V 평균 T라고요. 됐니? S는 V 평균 T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냥 설명 들으세요. 여기서 1초 때 얘가 2m/s로 갔으니까 1초 동안 얘는 2m 움직였겠죠? 여기에서는 얘가 4m 갔겠죠? 여기에서는 얘가 6m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0에서 1초 때까지 2m 갔다는 얘기고 1에서 2초 때까지 4m 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는 6m 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총 몇 미터를 이동한 거예요? 3초 동안? 12m를 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동거리 S는 V 곱하기 T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3m/s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숫자 4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딱 가운데네요. 가운데가 뭡니까? 평균이죠. 됐습니까? 평균입니다. 그러면 얘 우리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력 다 더해가지고 시간으로 나눠? 자, 테이라 여기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 더해보세요.
뭐 하면 돼 나와?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입니다. 됐어요? 여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일식을 요놈 1식, 요놈이 이제 2식, 요놈이 3식인데 요놈 1식을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아니 나중 부위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나중 부위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오케이? 나중 부위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s를 구하는 폼은 s는 v 평균 t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요렇게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거의 90%가 이거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준 거냐? 평균 속력을 준 겁니다. 오케이? 또 우리한테 이렇게 줘요. 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다 A하고 B가. 그럼 뭔 말이에요? 평균 속력이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한테 평균 속력의 정보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이나 나중을 뽑아낼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무엇을 주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주었는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오케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동시에 출발해서 결승선에 동시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 둘의 평균 속력은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처음과 나중을 구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한테 이 정보를 줬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은 이거는 어느 때 쓰느냐? 이동거리하고 시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 이동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 처음 속력이 빵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껴지죠? 그러면 이동거리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게 빵이니까 2분의 1 at의 제곱이잖아?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 a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됐어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3식은 뭐냐? 3식은 1식을 시간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2AS는 나중 속력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시간이 빠졌죠. 그러니까 시간 t를 모를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식과 3식은 우리가 어느 때 쓸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한 3, 4년부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 일식을 쓸 수 있게끔, 일식을 활용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 형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때 이거를 쓰느냐? 자, 처음 속력이 빵이에요. 얘 가속도를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가속도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속력이 빵이에요. 자, 1초 때 얘의 속력 얼마죠? A. 2초 때는 2A. 3초 때는 3A. 4초 때는 4A. 오케이?
그래서 처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얘가 6초 때 뭐 몇 미터 지점, 뭐 10초 때 몇 미터 지점에 몇 미터 지점을 지난다. 자, 요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러면 6초 때의 순간 속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럼 6초 때의 순간 속력은 우리는 6A다라는 거 알아요. 10초 때의 순간 속력은 10A라는 걸 알아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력은 얼마라고요? AT가 되는 거예요. 1초 때 A, 2초 때 2A, 3초 때 3A. 됐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모든 문제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 쓸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가속도가 벡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그랬는데요. 우리가 물리 1에서는 뭐만 나오느냐? 직선 운동만 나와요. 직선 운동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선 운동은 이렇게 찍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방향 운동이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갔다가 턴해서 되돌아오는 양방향 운동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딱 두 가지예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동서, 남북. 아니 남북. 오케이? 이렇게 직선 운동만 있으니까.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죠? 이런 운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운동 방향은 뭐로 나타내냐면 V의 부호로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자고 약속을 했어요. 니네들이 미분, 적분 배우면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V의 부호를 운동 방향으로 나타낼 텐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기준 방향 플러스라고 둘게요. 오른쪽을. 그러면 오른쪽은 플러스 V면 반대는 마이너스 V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V로 나타낼 건데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 V, 왼쪽은 마이너스 V. 이거 이해했지? 오케이? 자, 내가 얘를 이렇게 밀 거예요. 힘을 이렇게 줄 거예요. 얘는 이렇게 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겠니? V가 증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러스 V로 증가할 거예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얘들아, 가속도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지? 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찌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봐요. 가속도의 방향은 곧 뭐냐? 힘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속도의 방향, 힘 방향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가속도의 부호, A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A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얘는 운동 방향으로 힘 작용이에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V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A로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얘가 플러스 2로 달리다가 이 플러스 5가 되었답니다. 그럼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요? 플러스 3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잖아요. 속도 변화량. 이해됐어? 따라서 V 꼬랑지가 증가하면 속력이 빨라진 거잖아. 빨라지려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지. 그치? 그래서 V가 증가해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다? 같은 구간입니다. 여기 V 앞에 있는 부호에 상관없이 V 앞에 있는 부호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V 꼬랑지가 증가해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는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힘작용이에요. 왼쪽으로 힘작용이에요. 그럼 얘는 V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V로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기준으로 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기준 방향과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얘들아, 이게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5로 달리던 놈이 마이너스 2가 되었답니다. 마이너스 5로 달리던 놈이 마이너스 2가 되었답니다. 그럼 더해지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거야. V 꼬랑지가 감소해요. V 꼬랑지가 감소해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운동 반대로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겁니다. 운동 반대로 힘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운동 반대로 힘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따라서 V와 A의 부호가 같아요. V와 A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V 꼬랑지가 증가해요. V 앞에 있는 이 부호에 상관없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V와 A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면 V 앞에 있는 부호에 상관없이, 즉 운동 방향에 상관없이 V 꼬랑지는 감소다라는 겁니다. 운동 반대로 힘이 작용하니까요. Understand? 그 선생님, 그럼 언제 이 부호를 우리는 싱크해야 됩니까? 언제 이 부호를 적용해야 됩니까? 자, 이런 거죠. 자, 동쪽으로 1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일정하게 가속되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10초 후에 서쪽으로 10ms가 되었다. 가속도는 물어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선생님이 할게요. 자,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T분의 델타 V. 그러면 시간은 10초입니다. 델타 V는 나중 V 빼기 처음 V죠. 그러면 10 빼기 10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방향.
우리가 처음에 운동 방향을 항상 우리는 플러스로 둘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 운동 방향이 기준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서쪽으로 10m/s가 되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됐니?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적어놔야 됩니다. 이거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그런데 물을 때 어떻게 물어보냐?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크기는 스칼라니까 부호를 적으면 안 돼요. 절대값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2입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즉 흰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준 방향이 플러스가 동쪽이지.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크기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답을 절대값으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지금 몇 시나 되니? 54분이야?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1분만 쉴 거야.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노야 네. 아프면 얘기하라. 아니 지금 큰일 났어요. 그 뭐지? 뭘 먹었더라요? 어? 잠시만요. 뭐였지? 진통제 부작용. 속이 너무 쓰려요. 속이 너무 쓰려? 좀만 괜찮은 거 아유. 진통제를. 그러니까 못 견딜 것 같으면 얘기하라고. 네. 손이 쓰리다. 진통제 먹으면 얼마나 쌩꾸는 거 어쩔 수 없었는데. 진통제 먹고. 네. 또 만났네. 좋겠네. 큰일 났네. 아이고야. 금요일까지? 네.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이랑 즐겨야 돼. 아이고. 정말 물가에서 제일 싫은 금요일에 울려주면 알아도 계속 이러죠? 이렇게 물을 우리보다 소리 노래. 감성이 어떻게 생각해? 너 있었어? 근데 우리 아니잖아. 우리 노동이 아니야. 우리 말하지 나서. 근데 지구조에서 제출 안 하는 애들 그냥 제시로만 들고. 아 그래? 우리가 제시로만 들고.
우리가 제일 좋아해. 너는 제일 싫어. 우리 아니, 금요일까지 지났어야 돼. 저희 금요일까지 가라고. 아니 맞아 내가 몰랐어. 좀만 이렇게 그래서 그래. 나 오늘 영화 보려는데 버스 생각하니까 무거웠어. 무슨 아니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게 몰라. 근데 안 재밌어. 근데 영화 나 지금 너무 보고 싶어. 주특기로 봤냐? 안 봤어. 내일 볼까? 나 내일 혼자 볼까? 내일 해? 내가 지금 뭐 주특기 안 끝났어? 응. 아, 내일 잘못 없어. 그런 거그 CGV 그 마케팅. 아 자리 보고. 아씨 끝난 그러면 예매하고 가야 돼. 나 저번에 슬리노프 그래서 봤거든. 슬리노프에 1년 내내 했어. 그러면 program을 예매하고 가 예매. 예매. 내일 크리스마스라서 꽉 자리가 꽉 찼어. 준사도 한번 넣는데. 아니 돈 아까워. 너 티켓 사니까 줄게. 괜찮아. 자리 없을 것. 아니 티켓 값이 너무 비싸. 아바타나. 까봐서도 봐야 되는데. 야 주특기 꼭 깔아이. 재밌어? 아니 재미고 뭐 그냥 영웅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동심으로 들어가는. 주세요. 열심히 왔어. 아 없다. 이거 몇 야, 큰일 났다. 백석이 찼어. 야 이거밖에 안 된다. 벌써 이거 생sus도 봤어? 요 역시 크리스마스야. 역시. 나는 뭐 집에서 나홀로 집에나 부른다. 이렇게 속 들어야 되나? 아 진짜. 야 근데 더빙이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 자막이 의외로 인기. 자막이 꽉 차서 더빙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빙은 이번에 자막 봐봐. 더빙 성우들이. 저 멈췄어? 빨리 꺼. 빨리 멈춰.